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은 아니셨지만 신기가 있으셨던 할머니. 저희 친할머니는 신기가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엄마가 시집와서 보니 집방 한켠에 신을 모시던 신방이 있으셨대요. 신내림 받으면 자손에게 안 좋다 그래서 신내림 받지 않으시고 모시고만 있으셨대요. 그래서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으셨지요. 그 신병과 오래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실감했지요. 그래서 항상 엄마와 정말 많이 싸우셨는데 우리 엄마도 기가 엄청 세서 결국은 할머니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봤던 걸 말씀드릴게요.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팥죽 먹는 날 있죠. 그런데 그날 엄마가 팥죽을 안 끓이고 밖에서 팥죽을 사오셨나 봐요. 그래서 우린 다 같이 팥죽을 먹었는데 할머니만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안 드시지? 생각만 하고 우리끼리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왜 집에서 팥죽을 안 끓이냐고 욕을 하시면서 엄마를 혼을 내시는 거예요. 엄마도 지진 않았죠. 나도 바빠 죽겠고 일하면서 어떻게 팥죽을 끓이냐. 집에서 못 끓였으니 사오질 않았냐 하셨죠. 할머니께서 팥을 당장 사오라면서 귀신들이 자꾸 창문 앞에서 히덕거리면서 놀린다고. 집안에는 안 들어오는데 자꾸 꼬집대 문도 두들기고 창문도 두들기고 히히덕거리고 자꾸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진짜로 팥이 하나도 없더래요. 마트에 가긴 너무 멀고 지금 팥을 파는 데가 어딨냐? 팥 없다 했더니 부엌에서 꼽힌 칼 중에 제일 큰 칼을 꺼내더니 물 한 사발 앞에 놔두시고 거실로 가셔서 문은 전부 열어두신 채로 주문을 외우시더니 목주위로 칼을 휘두르시고 양쪽 팔 다 휘두르시고 자기 몸도 휘두르시더니 거실 창밖으로 팍 하고 내던지시는 거예요. 난 무섭기도 했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했죠. 그리곤 칼 하나를 더 꺼내서 우리에게도 휘두르시고는 또 거실 밖으로 팍 하고 던지시더니 내년에는 꼭 팥죽을 하거라 하시곤 거실에 떨었던 물을 뿌리시고 소금 치시고 소주를 뿌리시고 하시더니 방에 가셔서 바로 골아 떨어지셨어요. 전 그날 밤에 창밖에서 진짜 소리가 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할머니 옆에 누워서 조용히 물어봤습죠. 할머니, 진짜 소리나? 난 안 들리는데. 했더니 코골며 주무시던 할머니께서 눈을 번쩍 뜨셨죠. 네가 왜 여기 와 있노? 네 방에 가라. 하시면서 화내셨어요. 자고 있는 줄 알고 옆에서 조용히 혼잣말로 말한 건데 듣고 계신진 몰라섰죠. 진짜 깜짝 놀래고 너무 놀래서 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가서 잤네요. 두 번째 이야기. 첫 가위 눌림.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살면서 가위라고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헛것을 본다던가 하는 경우는 더더욱이나 없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하게 지냈던 터라 그렇다고 믿고 있었죠. 옛말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던가요? 아무튼 그렇게 고3까지 영적으로는 아무 경험도 하지 못했었는데 고3이 되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야자라는 좋지 않은 시스템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하더군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잠을 자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가위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은 어느 주말 늦은 밤 잠자리에 든 지 2시간 정도 지나서였을 거예요. 제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오른편으로 제 책상이 있었고 그 책상 밑 공간에 의자를 꽉 차게 넣어놨는데 이 의자가 돌아가는 것이 느껴지면서 의식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몸은 안 움직여졌고요. 눈도 아직 떠지지 않았고 의식만 차려서 의자에 누군가 앉아서 의자가 제 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갑자기 뭔가가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고 제 귀에 알 수 없는 언어로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눈뜨기 싫었는데 제 의지와 다르고 눈이 떠지고는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곁눈질로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검은 옷에 검은색 머리 하얗고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귀까지 찢어진 빨간 입.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알 수 없는 소리로 저에게 웃으며 말을 걸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기괴한 기계음처럼 들리고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더군요. 처음 경험해본 가위에 저는 목청껏 안방에 계신 어머니를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바람 새는 소리만 날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그게 다라며 엄마 하고 외치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고 불이 켜지며 어머니께서 들어오셨고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때 꿈이라는 걸 인식한 저는 어머니께 꿈을 말씀드렸고 어머니께서는 기가 어해진 것 같다며 저를 다독이고는 아직 한밤중이라고 얼른 다시 자라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불을 끄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나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찰나 어머니께서 나가시며 제 방문이 점점 닫히면서 그 뒤편 빈 공간에서 수모 큰 입을 찢어 웃고 있는 그것과 다시 마주해버렸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목소리는 나오지를 않고 그것은 점점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공포가 분노로 바뀐 저는 그것에게 점점 화가 나며 한 대라도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몸을 움직이려 했었고 마침내 제 코앞까지 다가온 그것의 목줄기를 움켜쥐면서 또다시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 반쯤 되었던 것 같네요. 처음 경험했던 가위에 한참을 잠 못 들고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있었던 고등학교 시절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의 가치. 수십 년 전 어머니가 처녀족의 외할머니는 동네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셨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시절 마치 서양 배우처럼 생기신 꽤나 미인이셨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 아니냐고 수근수근 대는 일이 허다할 정도로 이국적인 마스크의 소유자셨어요. 그 동네엔 어떤 조폭 중간보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권투선수 출신으로 눈매에 살기가 있고 매섭게 생긴 외모에 말이 느리고 어눌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길 권투하면서 머리를 하도 많이 맞아서 말투가 어눌하다, 부모가 없는 고아다 등등 따위의 소문이 돌았다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희 외할머니 구멍가게에 종종 담배를 사러 왔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좀 순진하시다고 해야 되나, 순수하시다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남자를 무서워하지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셨다 하더라고요. 밥은 먹었냐? 날 추운데 옷이 그게 뭐냐? 따숩게 입고 다녀라. 얼굴이 그게 뭐냐?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녀라. 매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담배 사러 와서는 할머니께 말하게 이틀 뒤 오후 3시경 거사가 있을 거요. 아줌마 둘째 딸이 타깃이니 한 일주일간 피신시키셔. 라고 귀뜸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놀란 할머니는 얼른 짐을 챙겨서 어머니를 친척집에 보내셨고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말해준 날이 밝았고 그 시간에는 동네 다른 여자분이 끌려갔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대낮에 경찰차가 와서 대기하다가 그 여자분이 지나가니 차에서 경찰 2명이 내려서 데려가는 걸 봤는데 그 뒤로 그 여자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찰들이 진짜 경찰인지 가짠지도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로부터 몇 달 뒤 그 일이 잊혀갈 때쯤 그 조폭 아저씨가 오랜만에 가게에 들려서 할머니께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어 봐서 부모에 대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내게도 엄마가 있었다면 아줌마 같았을 것 같소. 이 말을 마지막으로 그 남자도 2번 다시 볼 수 없었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기이한 목소리. 저는 서울모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말레이시아 물루라는 지역의 국립공원 물루 내셔널파크에서 촬영을 할 목적으로 도착했습니다. 국립공원에 도착한 후 다음날 저의 촬영팀은 짐을 들고 캠프사라는 산간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총 길이 24km의 예상 도착일 3일이었습니다. 산이다 보니 해가 일찍 저물어 5시쯤이면 중간중간 배치되어 있는 정자 같은 숙소에서 잠을 청했죠. 한국인은 총 4명, 미국인 전문 가이드 1명, 말레이시아 현지 포터 14명과 총 19명이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모두는 지친 상태로 불빛조차 없는 캠프사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루를 또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저의 촬영팀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팀 2명, 연출팀 2명, 현지 포터 5명, 미국인 가이드 1명, 총 10명이 정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정상에 4시간 동안 산행을 한 후 일은 시작되었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카메라 감독 1명과 저는 촬영이 다 끝난 후 내려갈 준비를 했는데 감독 1명이 석양 좀 보라고 했죠. 근데 그 석양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저의 카메라팀은 여기 정상에서 하루 자고 일몰일출을 촬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박을 결정했습니다. 현지 포터들과 미국인 전문 가이드가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며 저체온증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동남아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기 때 저녁만 되어도 춥다고 긴팔을 입고 다닙니다. 하지만 저의 한국은 겨울도 있고 군대에서 혹한기도 견딘 사람들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비박할 물품을 놓고 가라 말하고 1인용 텐트 이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연출팀 2명과 현지 포터 4명이 먼저 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식량과 물 등을 놓고 미국인 가이드가 무전기를 주며 위급 상황 시 무전하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카메라팀 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내려갔습니다. 하늘도 너무 이쁘고 별도 쏟아질 것 같이 많은 밤. 고지어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발 2300m 고지라 안개와 천둥 번개 비까지 내리더라고요. 빗소리 잠을 깨고 허기 가진 배를 달래려고 잠시 일어나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잠을 청하다 핸드폰을 보니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무전이 들리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저는 답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깼는데 마침 무전이 왔다. 우리는 아무 이상 없다. 치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막간이라는 소리만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막간은 말레이시아어로 먹어라,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을 뒤적이다 비스킷 몇 봉지를 발견하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좁은 텐트 안에서 비스킷을 먹다 다시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노이즈 잡음에 섞여 이상한 주문 같은 말레이시아어로 말을 하며 미친 사람의 웃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전기로 무슨 즐거운 일이 있느냐, 나도 알고 싶다. 라며 대답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잠을 청하고 새벽이 밝아 일출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아침 8시 30분경 현지인 포터 1명이 허겁지겁 짐을 들고 울성인 모습으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웃으며 아침 인사를 했는데 포터는 하늘에 감사기도를 하는 듯 무릎을 꿇고 하늘에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인 전문 가이드와 연출팀 2명이 올라오더군요. 올라오자마자 안도의 한숨과 기겁할 만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쌍방으로 무전이 되는 무전기는 한 쌍. 그중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었고 한 대는 현지 전문가드가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다른 감독에게 한 대를 주고 왔다더군요. 제가 받은지 모르고 한 쌍의 무전기는 저의 카메라팀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서 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연출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와 대화를 하고 먹을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연출팀 중 한 명이 소스라치듯 놀라며 밑에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무전기 2대를 모두 정상에 두고 온 상황을 밑에 훔프사숙소에 도착했을 때 알았고 다시 4시간이라는 산행을 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 불빛도 없는 상황이 있답니다. 그래서 캠프사에 남아있던 구조용 무전기를 몇 시간째 돌리며 주파수를 카메라팀이 가지고 있던 무전기와 맞춰보고 무전을 계속했다 하더라고요. 한참을 통신 확인을 하다가 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느냐, 나도 알고 싶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무전을 들어봤는데 무전기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저 혼자가 아닌 수십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흥에 겨워 축제를 하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제가 꼭 무전기를 눌러놓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네요. 그날 밤 그 높은 고지대에서 무전기 2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지상에서 있는 무전기는 절대 통신 불가. 전 누구랑 이야기를 했으며 연출팀이 말한 수십 명 정도의 웃음소리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